자,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독해 파트가 있어요. 독해 파트. 자, 먼저 여기 볼까요? 독해 파트가 147번부터 200번까지 총 54문제가 나오는데 그 54문제 중에서 요 밑에 쌤이 모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가 작게 나오면 한두 문제, 많이 나올 때는 서너 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동요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짧은 파일에서 큰 부담 없이, 그러나 많은 시험 문제를 압축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그 배워보실 수 있는 영상이죠. 되도록이면 끊이지 않고 꾸준히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그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인데 실제 시험 문제는 아니고요. 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요게 이제 177번 문제가 독해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문장이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딘가 요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So we can reach our goal amount before the new financial year begins 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메일인 거죠. 이게 이메일이고 in the email paragraph 2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가 paragraph 1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paragraph 2면 paragraph 2에 line 2니까 요쯤 되겠죠. 여기에 요 문장이 실제로 있는 거죠. 요 문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문장이. 그래서 그 문장을 보니까 자 너무 문장이 잘 안 보여 좀 지우고 그 문장을 보니까 so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한 양에. 근데 그 도달이 어느 시점이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reach는 원래는 reach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로 동사로 어디에 도달하다잖아요. 도달하다. 그리고 LC 파트 1에서 손을 뻗다로 많이 쓰죠. 뻗다. 손따위를 뻗다. 어디로 쭉 뻗다. 그래서 여기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손을 쫙 뻗어서 어디에 그죠? 컨택 도달하는 거니까 접촉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몸을 스트레치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 쫙 뻗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목표에 이렇게 도달한다는 것은 목표를 우리가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chieve의 뜻도 되고요. extend가 연장하다는 뜻이죠. 연장을 쭉 한다는 말은 그죠? 이렇게 쭉 뻗는다는 뜻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reach만 봤을 때는 A. contact, B. stretch, C. achieve, D. extend 이 모든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문맥상 뜻을 골라야 되니까 목표에 도달한다는 말은 목표를 성취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용상 자기의 독해 실력을 발휘해서 achieve를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요런 문제 유형이 있는데 요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 8일에 실제로 정기 토익에서 이게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 자, 1차 정기 토익에서 동요 문제가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쌤이 시험 치러 가니까. 그 중에 나왔던 첫 번째 단어가 마크였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실제 시험 문제 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 여기에 when we approach 3-week mark, we will send our patients a notification이라 문장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시험에 나왔던 걸 쌤이 좀 변형해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요 mark가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잖아요. 3-week mark에 도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mark가 무슨 단어인지 좀 알아볼 거예요. mark는 품사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명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명사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뜻은 우리 왜 강아지들이 길에서 마킹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줌 싸서 자기 여기가 내 구역이다 라고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표시라든가 흔적.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어의 뜻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세요. 펑츄에이션 마크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이게 의문 부호잖아요. 이게 영어로 question mark잖아요. 그래서 마크 question mark, punctuation mark는 이렇게 마침표를 얘기해요. 그래서 punctuation mark 마침표. 그래서 무슨 표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익숙한 뜻이 요 2번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답으로 많이 낚입니다. 실제 12월 28일 정기 토익에서 학생들이 가장 답으로 많이 찾았던 게 이 두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 그래서 틀린 오답이죠.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오답으로 심볼이라던가 사인을 택하시면 보통 틀린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뜻은 여기 보시면 The cafe gave their employees low marks. 그 카페가 그들의 직원들에게 낮은 마크를 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보통 우리 교수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킹한다고 하죠.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어가 레이팅이었어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rate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은 좀 그렇다, 그지? 자, rate. 명사로 잘 아시죠? 명사로 율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erest. 이자잖아요. 이자, 은행에서 이자. 흥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rate를 붙이면 이자율이 돼요. 이자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growth라고 해서 growth, 성장이잖아요. 성장. 그러면 여기다가 rate를 붙이면 성장률이 돼요.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foreign currency라고 해요. foreign currency, 외국 돈이란 얘기예요. 여기 화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foreign currency exchange가 어떻게 하는 거다?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oreign currency exchange rate인데 줄여서 그냥 우리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exchange rate라고 해요. 이게 이제 뭐가 된다? 환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돈 1,000원하고 미국의 1달러를 서로 바꾼다는 얘기죠. 지금 한 1,100 얼마던데 보니까. 그래서 rate가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뜻은 율입니다. 비율. 그런데 rate가 명사로 여러분이 또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요금이란 뜻이 있어요. 요금. 여러 가지 요금 뜻이 있거든요. 토익 시험에 나온 요금이 한 4-5가지 돼요. 그 중에서 rate도 요금이란 단어입니다. 호텔에서 room rate 하면 뭐가 된다? 방 요금, 객실 요금, 그래서 방값이죠. 또 조금 어려운 걸로 electricity 아시죠? 전기. 그래서 전기 요금 하면 전기세가 되겠죠. 그래서 rate는 비율이나 아니면 요금으로 써요. 근데 얘가 명사가 아니라 영어는 보통 명사는 애가 동사도 동시에 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동사로는 평가하다라던가 순위를 매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독해를 하다 보면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가 있겠죠. is rated 평가되었습니다 하고 뒤에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 문장들을 봐요. 1위라던가 아니면 2위라던가. 그래서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위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치면 랭크의 뜻이 되겠죠. 랭크. 그죠? 이렇게 순위를 매긴다던가 평가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rate라는 동사잖아요. 동사에다가 뭘 붙인다? ing를 붙이면 rating이라는 하나의 명사가 탄생을 하죠. 그럼 이게 이제 평가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채점이라던가 아니면 점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방송국에서 쓰면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방송국 배경으로 하는 단어의 rating 하면 이제 시청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점수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서 자 보시면 그 카페가 그들의 직원들에게 낮은 마크 점수를 주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시험에서는 답이 레이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네 번째는 여기 보세요. 쌤이 그냥 영어 사전에 있는 문장 그대로 떠왔어요. 영어 사전에.
A level of something that is considered important or critical. 자, 여기서 보시면 자, important, critical. 이거 다 몇 달 전에 시험에 동요로 나왔던 단어들이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둘 다. 그러면은 자, 중요하다고 이게 that을 기준으로 that is considered.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뭔가의 그죠? 레벨이 되는 거예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요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안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쌤이 예문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6-month mark in a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영어권에서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들은 obviously 누가 봐도 in love 상태입니다. 맞죠?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happy 6-month anniversary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6개월까지를 기준으로 6개월을 넘어서면 계속해서 long-term relationship 장기간의 이제 관계로 돌입을 하는 거고 6개월을 못 넘기면 break up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make it or break up 해내느냐 아니면은 깨지느냐. 그래서 여기서 6개월 기준적으로 그러면 잡으세요. 사귀기 시작했어요. 시작 1개월 사귀었어요. 2개월 사귀었어요. 3개월 사귀었어요. 4개월 사귀었어요. 5개월 사귀었어요. 드디어 이제 뭐다? 6개월째인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을 우리 이 두 커플이 이 커플이 요 지점 전에 깨지느냐 아니면은 계속 사귀느냐 요 리밋을 얘기하는 거죠. 요 관계의 리밋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쌤이 예문으로 보시죠. 색깔이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6-month mark in a relationship 남녀 간의 관계에서 6개월이 되는 그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는 리밋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문제 보이시죠? 시험 문제. 자, 여기 문제에서 자, 우리가 3주라는 마크에 도달할 때 우리가 보내주겠다. 무엇을 보내주겠다? 우리 환자들에게 notification, 알림장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3주가 되는 지점에서 되기 전에 환자에게 다시 병원에 오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환자분 예약해 주세요라고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요 3주라는 지점이 되기 전에 요것을 한계 지점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답은 뭐였냐면 이게 12월 8일 시험에서 답은 요 동의어는 답은 리밋이었어요. 어렵죠.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마크를 건드린 김에 자, 지금 보시면 마크에서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동사로 쓰면 이게 이 마킹하다, 즉 자국을 내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ark라는 동사에 ed를 붙였어요. 자, 우리가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이게 이제 분사라는 거잖아요. 분사가 또 형용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mark에다가 뭘 붙이면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형용사로 자국이 나 있는 상태니까 눈에 잘 보이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많이 못 봤을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 marked에서 형용사로 뚜렷한 눈에 띄는 현저한 marked difference 하면 눈에 띄는 뚜렷한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도 또 ly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markedly 하면 눈에 띄게 뚜렷하게 noticeably가 조금 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단어네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change markedly 뚜렷하게 바뀌다, 현저하게 변화하다. differ markedly 뚜렷하게 다르다, 현저하게 다르다. improve markedly 개선 향상되는데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국을 내다 동사에서 이런 조금 어려운 형용사 부사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이제 마킹하는 거,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거.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시험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리밋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정하다는 뜻도 되겠죠. 근데 오히려 동사는 4번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4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문장을 보세요. 그 행사가 the completion of the bridge, 그 다리 완공을 마크할 것이라는 말은 축하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어가 celebrate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rk the fifth anniversary 이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fifth anniversary 5주년을 기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의어가 뭐라고요? celebration 한 거죠. celebrate. 자, 총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총 몇 년에 걸친 토익 시험 문제를 보니 이제 조금 나왔던 동의어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단어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인 마크는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 그래서 명사로는 무슨 뜻인가 봤더니 흔적 자국이라는, 그죠? 필요 없는 뜻. 흔적 자국은 별로 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표시 기호해서 동의어로 심볼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사인 이렇게 오답으로 낚는 보기로 많이 나왔더라. 근데 오히려 정답 처리는 뭐가 더 많이 되고 있다? 리밋이라던가, 그죠? 한계, 아니면 레이팅, 점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정답 처리를 많이 해왔다. 그리고 또 마크가 이제 동사로도, 그죠?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동의어에서 실제로 마크가 동사로 쓰이면 자국을 내다, 채점하다,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계를 정하다 이런 것까지는 좀 많이 나왔던 게 축하하다 해서 celebrate 동의어로 동사에서는 많이 정답 처리가 되었었다. 샘 기억에도 거의 한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마크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1탄으로 하고 요 다음 또 영상을 샘이 만들어서 12월 8일 그죠? 정기 시험에서 총 3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를 오늘 해결해 본 거예요. 마크. 그래서 아직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샘이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